안녕하세요. 어, 또 이틀 만에 동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댓글에서 그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이 차이점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서 그러면 자존감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도 올라오셨고, 또 아마 그 사진에서 보니까 이제 군인이신 것 같은데, 조직 내에서의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유지할 수 있냐라는 부분도 또 올리셨고, 최근에 지금 이메일로도 몇 분께서 지금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우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우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우선 풀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부분하고, 또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또 상대방의 자존감을 또 지켜줄 때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심리학에서는 그 근접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접학. 근접학이 뭐냐면은 근접학이라고 학문 중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공간적 그 거리와 비슷하게 심리적인 어떤 거리, 얼마나 근접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락시믹스라는 이제 학문이 있는데요. 이 근접학을 실제로 처음 소개를 하고 이 학문에 대해서 제시를 한 사람은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D 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인류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분명 동양 사람들은 거의 그 가족 중심의 어떤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서양 사람들은 한 개개인이 독립되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그 심리적인 거리가 동양 사람들은 늘 항상 가깝게, 아주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띄고 있지만 서양 사람은 분명 한 개개인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하더라, 뭐 이런 거를 서로 비교하고 또 소개한 학문이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1965년도에 이런 학문을, 근접학이라는 학문을 사실 이 에드워드 홀이 제시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연구가 되어진 학문입니다. 근데 이 학문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를 봤을 때 그 아이를 놓고 나서 사실 36개월, 거의 아이가 말을 하기 전 단계는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이는 사실 하나죠. 거의 엄마 아빠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을 때는 부모에게는 소유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거의 없다고, 거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이 심리적 거리를 잠깐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라면
도대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심지어 거리가 뭐냐? 총 4가지의 심지어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거리는 뭐 근접하게서는 45.7cm 그러는데 이제 45cm. 그러니까 이 자러 갔을 때 이게 지금 50cm인데 여기 한 45cm.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면과 면의 이 거리에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정말로 편한 이 상태에 있는 그 대상들, 여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라 하거든요. 이 안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부모, 뭐 아니면 형제, 자매, 이 가족과 같은 거리를 이 첫 번째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친밀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ntimate distance, 가까운 아주 친근한 거리의 어떤 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는 사실 그 나와 너라는 개념이 없고 거의 여기서는 그냥 나와 나, 나와 나, 나, 그러니까 타인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가족은 하나다라는 개념이 형성됐죠. 네, 이것은 어찌 부모하고 자녀의 아주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발달되는 시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형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들어왔는데 일기장을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일기장에 욕이 있고요. 일기장을 뭐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애들 일기장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아이들 전화기 같은 경우에 뭐 메시지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이제 사실 초등학생들이 이제 전화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뭐 찬성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그 쓴 일기장, 혹은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어떤 그 뭐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기의 메시지, 이런 거는 안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제 나와 엄마, 나와 아빠, 이것의 구분이 없는 이 시기를 떠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나라는 한 개인, 나의 한 개인과, 이게 이제 두 번째 거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1.2m, 거의 1m죠. 1m의 거리에 있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불편한 이제 발달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를 한 개인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나이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춘기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 심리적인 거리도 분명히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이제 다시 부모님이 이 뒷거리까지 서로 유지를 해주는 거리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그냥 타인, 여기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타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와 이제 너, 나와 너라는 개념이 충분히 형성되는 이제 심리적 거리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도 어찌 보면 한 아이의 형제 그 발달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는 안에 있는 친밀한 거리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요걸 이제 개인적 거리랍니다. 개인적 거리, personal distance zone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적 거리로서 충분히 이제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뭐 30살 됐는데도 계속 다 돌봐줘야 되고, 그렇죠? 뭐 헬리콥터 뭐 부모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직까지도 내 소유,
아직까지도 내 거, 그러한 그 심리적 거리를 보면은 한 아이로서 충분하게 독립된,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으면서 독립을 정신적하고 육체적으로 독립을 충분하게 사춘기부터 잘 겪어야 되는데 이 독립된 형태를 거치지 못한다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의 소유 심리에 잡혀 있어가지고 독립을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아이를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존재 심리를 가져셔야 부모님들도 나중에 자기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데 계속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만 계속 갖다 보면 순전한 자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평생 내가 왜 살았나?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지? 나만의 즐거움, 내가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나는 누구였나를 찾기에는 20년 넘게 아이들한테만 모든 것을 바쳐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는 이제 소유 심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지켜봐주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아이들이 그 책임감을 맛볼 수 있는 분명히 존재 심리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부모님 스스로의 이제 자아 존중감을 또 그대로 잘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모님이 예를 들었을 때 분명히 아이한테 갑자기 너무 많이 다가가가지고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있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갑자기 일기장 줘봐. 너 일기장 봐니까 뭐 이건데 이렇게 이 개인적 거리가 아니라 친밀한 거리로 갑자기 그 다가가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외향형, 내향형, 외향, 내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향적인 아이들, 좀 분명히 표출을 잘 하는 아이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면 아이들은 공격 성향을 띱니다. 아니 왜 내 이쪽에 들어왔냐고, 왜 내 방에 들어왔냐고, 왜 내 허락 없이 들어왔냐고 갑자기 아이들이 공격을 막 띱니다. 이런 외향적인 아이들은 이제 개인적인 공간을 서로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친밀한 거리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다가갔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외향적인 아이들은 공격성을 확 띱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고, 그거는 우리 아이 달라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거리를 침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향형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으로 많은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면 얘들은 불안 심리를 띱니다. 불안 심리.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감까지 이제 아이들이 갖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계속 그 시험을 볼 때 보통 시험을 잘 못 치는 그러한 그 증상까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하게 개인적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입하거나 끼어들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이것은 깨지게 되는, 이 거리가 깨지게 되는 이 당사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도 스스로의 자존감을 찾기에 나중에 어렵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충분하게 부모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갔을 때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바라지 마라. 선택은 네가 선택하고 책임도 네가 져봐야 된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여기 있다면 아이들한테도 너무 다가오지 말고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상황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거리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를 이제 사회적 거리랍니다.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social distanc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통 가장 많은 개인의 그 개인적 거리를 가장 유지를 많이 하는 게 친구죠. 친구. 회사 가면 이제 어떤 동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개개인으로서 관계를 많이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보통 여기는 사회적 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관계를 하고는 있지만 위와 아래, 그러니까 상사나 부하의 개념이 사회적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한 개개인의 관계를 넘어선 그냥 사회적으로서 단순히 관계를 해야 되는 존재망들, 이런 개념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 거리입니다. 사실 나와 관계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의 이 사회적 거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서로 모르는 대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서로 감정 교류는, 이쪽은 감정 교류는 여기와 이제 여기는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친구라도 개개인을 잘 유지를 합니다. 감정을 서로 잘 유지하고 서로 또 보호도 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구도 여기까지 다가오죠. 가족도 당연히 여기 있고 여기만 머무르죠. 그러니까 서로 오히려 유지하는 게 오히려 힘들다라는 거. 반대로 서양의 심리적 거리는 서로 다가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제 논리성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쪽 거리는 거의 그 서로의 마음을 전달할 필요도 없고 또 상처를 받을 필요 없고 그런 아주 깔끔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사와 부하, 이런 감정을 크게 주고 또 받고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대상도 실제로 뭐 술 한잔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꺼내놓으면서 너무나 급격하게 이 두 단계를 침입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서로 공격성이 튀어나오거나 불안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반대로 물러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회사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떤 거리냐면은 마지막은 이제 공적인 거리랍니다. 공적.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거는 공적인 거리. 그러니까 public. 여기는 이제 public distance zone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공적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앞에 있는 이 세 영역과는 거의 여기랑 여기 있는 사람의 거리는 1대 다수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강의를 하는 사람, 강연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청중들이겠죠. 청중들. 근데 청중 안에는 가족이 서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에 개개인의 유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청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그런 관계가 여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7.6m 정도입니다. 7.6m. 여기는 이제 여기는 45cm, 1.2cm, 여기는 3.7, 3.7, 그리고 여기는 7.6 이렇게 이제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쪽이죠. 공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 그러니까 가족 간에 특히 보면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면은 사실 여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가족 간의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일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나와 나라는 개념의 하나의 개념보다는 저기 위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시나 명령 혹은 거의 리더로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뭔가가 꼭 조언을 해줘야 되고 강의를 하듯이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면서 사실 심지어 거리로는 다가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가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가가고 싶어도 이 벽, 두 개의 벽 때문에 이런 가족의 회복을 찾기가 힘들고, 반대로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나 종교 지도자 참 많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죠. 뉴스에서 보면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뉴스들도 이쪽 영역에서 많이 보죠. 이 공적인 어떤 거리에 있는 사람이 실제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여기서 말을 던졌을 때 이 두 단계를 거쳐서 갑자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에게 가장 가까운 말, 나에게 가장 울림을 주는 말인 것처럼 여겨서 내 가족처럼 여깁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연예인들이 TV에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에서 만나면요 늘 내가 봐왔던 사람,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너무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위력은 너무나 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건강한 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너무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건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말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자신들이 느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심리적거리가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이게 조절이 하면서부터 이 두 단계의 물리적 거리, 즉 육체적 거리를 그대로 다가가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다가오게 하기도 해서 바로 이 가까이에 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까이에 가서 어찌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심리적 거리를 통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한 개인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즉 여기 좀 돌아왔을 때는 부모로서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 떠나고 부부로서 혹은 내 스스로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어떻게 찾나요? 자, 그거는 원래 아이들이 키우면서 빠르게 내 자신이 한 개인의 삶으로서 개인적 거리를 충분하게 잘 유지를 했다면, 나라는 사람이 충분히 내 거리를 가지면서 나 스스로를 잘 봐왔겠죠. 내 취미를 갖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는다던가,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언가에 많이 감동을 받고 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하게 엄마로서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의 모든 것이 나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내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만 살다 보면 사실 나중에는 내 엄마의 가면을 벗거나 아빠의 가면을 벗을 때 이게 잘 안 벗겨진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벗을 때는. 그래서 나를 찾기에는 나를 찾으려고 벗으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거죠. 그때 내가 갖는 마음의 힘듦,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늘은 이제 심리적인 거리로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누구와의 대상에서 어떤 거리를 좀 유지를 해야 되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핵심은 가족 간에는 분명히 나와 나, 즉 너도 나고 나도 너다라는 하나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그러나 가족 안에서도 너와 나라는
개인적인 거리를 충분하게 인정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어떤 생각, 개인적인 어떤 비밀, 심지어 그런 거는 오히려 존중하고 혼자서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은 회사에서 하는 그 일인데 뭐 카톡이나 이런 것까지 단체방까지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 그리고 이게 회사 일인지도 모르고 계속 카톡을 하면서 그 이게 회사의 업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그냥 친하다고 해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계속 같이 가는 방을 유지하면서 힘들어하는지, 이거는 실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이게 나와 너와의 관계도 아닌 것이 애매한 거죠. 이런 그 심리적 거리가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서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 거리도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외로운 거는 바로 여기 그 공적인 거리죠. 이 공적인 거리가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거리에 있는 공적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신의 말, 행동에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통솔하거나 뭔가를 리딩할 때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쾌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외로움을 동반하는 아주 무거운 위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스스로가 잘 조절하면서 가야지 내 자아를 건강하게,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인가요? 그 고도원 씨가 이렇게 아침마다 좋은 글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풀어서 그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은 심리적인 어떤 간단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글귀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또 선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 집단 상담이나 또 일반 상담을 할 때 시를 가지고 많이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매일매일 그 시 한 편이나 혹은 좋은 글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전하면서 매일매일 쉽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아침에 아침 편지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좀 자주 심리적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서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 심리적 거리라는 것이 우리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